2015 중국 각조리그 8라운드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굉장히 빅매치들이 많이 실현됐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랭킹 1, 2, 3, 4위 바로 박정환, 김지석, 이세돌, 강동희 선수가 모두 총출격을 했고요. 거기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한국 바둑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동훈 선수까지 오늘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세돌 선수 굉장히 중요한 판에 나오게 됐는데요. 초반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세돌 선수는 우한팀의 탄샤오 선수와 만났습니다. 초반의 진행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이세돌 선수는 컨셉이 확실합니다. 일단 침착, 네. 그리고 후위를 도모하겠다. 이런 것이 오늘 바둑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의 평소의 기품과는 약간 상반된 진행입니다. 네, 여기서도 상대에게 양걸침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조금은 독특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가 계속 꾹 참으니까 탄샤오 선수가 2칸이 아닌 3칸으로 도발을 했고요. 침입을 하니까 아래쪽을 붙여서 여기서부터의 변화가 재밌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한 점을 잡으면 이 양쪽을 양분시키는 것이 백의 전략이고 반대쪽을 늘면 이렇게 밑으로 넘어서 이건 역시도 흑이 좀 곤란한 진행입니다. 실전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딱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이어준다면 다르죠. 여기를 늘 수가 있어요. 실전은 필연의 바꿔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락이 되었는데 처음 등장하는 형태입니다만 쌍방 호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초반 포석 단계에서는 이제 굳이 꼽는다면 흑의 이 2칸 뛰는 수가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 수로는 어디가 가장 보통일까요? 제 감각으로는 눈목자가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 이유가 이렇게 눈목자로 둬야만 위쪽으로 다가선다면 시점보다 좀 효과가 덜한 것 같고요. 네. 아래쪽을 다가서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은 뭔가 백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감각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이 아래를 지킬 경우에 한 칸의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전에 위쪽에서 다가서니까 이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2칸 사이도 실전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데로 호구로 막았을 때 이 자리가 2칸 사이가 얇거든요. 네. 그래서 두고두고 뭔가 크게 신경 쓰이는 형태가 되었고요. 여기까지 진행된 포석은 이세돌 선수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 붙여두고 뒤로 받는 것이 재밌었죠. 받고 나서 나중에 이곳을 붙이면 한 점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하나 붙이고 이쪽을 둔 것은 탄샤오 선수의 이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응수타진이었고요. 네, 그만큼 선수가 중요한 장면이라고 봤던 거죠. 네, 이쪽을 끊는 것도 물론 이제 그러니까 백이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었다고 쳤을 때 여기를 끊는 것도 물론 흑이 꽤 통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통렬하게 둔다면 이제 이런 뒷맛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붙여둔 게 일리가 있어요. 네. 여기를 젖혀서 끊는다면 이쪽을 돌파를 하고 여기를 잇는다면 여기 찝는 것이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었을 때 연결이 되네요. 네, 항상 이 쌍립은 되어 있다고 본다면 꽤 강렬한 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키고 나서 나중에 붙이는 것과 하나 붙여두고 실전처럼 지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실전에 이세돌 선수도 여기를 이어서 교환시킨 것이 그런 이유이고요. 하나 교환을 하고 벌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세돌 선수가 평소보다 좀 차분하게 둔다는 인상을 주는 바로 이수가 등장을 합니다. 네, 물론 좋은 자리죠. 상대가 반대로 이곳이라던가 혹은 만약 지켰다 치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혀왔을 때 계속 백은 이 상대의 기대기 전법에 삭감을 갈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중앙을 지킨 게 나중에 어깨 짚기 위함이었을까요? 이런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돌을 먼저 안정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소라면 우변 쪽이 실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꽤 통렬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 배석 상황이 여기 백돌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2번이나 벌려줬습니다. 네. 이 세력을 적절하게 견제한다고 보고 이런 진행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구를 치니까 네, 이제 중앙전이 되었습니다. 도처의 실리는 확정가는 백이 많습니다. 이제 하변 쪽에서 흙의 모양이 어디까지 넓어질지 그런 게 승부가 될 것 같고 실전에 이세돌 선수가 네, 이렇게 삭감을 가면서 이제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처는 하변입니다.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흑도 그래도 뭔가 그 백 대마와 두 점을 좀 엮어보고 싶은데요. 네, 탄샤오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서 나약한 후퇴는 패배를 의미합니다. 지금 확정가가 부족한 상황인데 당장 양쪽의 백의 열분을 추궁할 수 없다면 흙은 그대로 직부적으로 바둑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세돌 선수가 기풍이 변하기도 했고 뭐 예전과는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뭐 최근에는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원래는 이세돌 선수 하면 또 타계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딱 그 이세돌 선수가 전매 특허로 하는 타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판이 짜였습니다. 정말 이세돌 선수 하면 타계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타계가 아니라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로 딱 그 자신의 돌을 살려 네. 나오는 그런 바둑을 많이 보여줬죠. 네, 탄샤오 선수가 지금 이곳을 먼저 들여다봤는데 상대 근거를 없애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두 칸 사이가 좀 얇다고 본 탄샤오 선수가 이 부분을 지킬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키지 않는다면 백이 이런 곳을 두고 이렇게 끊어갔을 때 선수로 끊어지기 때문에 뭔가 흙이 좀 얇아질 네. 그런 우려가 있어요. 흙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곳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백은 끊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뭐 이런 자리를 끊어서 이곳은 끼워두더라도 이런 자리를 끊어서 아래쪽에 대한 역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전히 맛은 남아 있네요. 네, 뒷맛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역시 지켜둡니다. 네, 과연 양쪽의 백도를 제대로 타결을 해낼 수 있을지. 지금은 이세돌 선수가 여기까지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실리로는 상당한 이득을 보고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이 무사히 타개만 된다면 그때는 백이 바둑이 괜찮습니다. 네, 확실히 실리로 앞서 나가겠죠.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탄샤오 선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탄샤오 선수가 뭐 그렇게 상대를 몰아치는 기풍은 아닙니다만 몰아칠 수밖에 없게끔 판이 짜였습니다. 네, 지금 이세돌 선수의 행마를 보면 어차피 끊어지긴 끊어집니다. 이 백돌이 양분이 되긴 한데 흙도 어쨌든 간에 양분을 지키면 뭔가 괴롭힐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이쪽에 젖히는 반격도 있고 하변 쪽에 흙돌이 살아있긴 합니다만 이런 날일자를 선수할 때에도 이곳이 끊어져 있어야 선수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자신만 쫓길 수는 없다. 같이 열붐을 추구하기 위해서 흙돌도 양분시키는 겁니다. 항상 이 고수들의 행마를 보면 일방적으로 쫓기거나 뭐 그런 흐름은 잘 나오진 않아요. 죽어도 같이 죽자라는 거군요. 그렇죠.
수비를 할 때에도 뭐 수비만을 위한 그런 수를 많이 두진 않습니다. 늘 역습을 노리고요. 특히나 네. 그것을 잘하는 선수가 이세돌 선수입니다.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이쪽을 분명히 두고 있는데 또 저쪽에도 연관이 있어요. 많이 그러죠. 네. 아, 지금 거길 둡니까? 그 수는 약간 의외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안도도 연결은 안 됐었죠? 네, 안도도 연결은 안 되고요. 이제 패맛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탄샤오 선수가 이 부분을 흙이 먼저 둔다고 해도 아주 강렬한 공격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쪽에 덩치가 커지면 여차하면 백이 이쪽을 아예 넘어가 버리고 끊으면 이 패를 하고 나서 네. 중앙에 팩감을 쓸 수 있다 보니까 미리 한 칸을 띄어서 일단 차단을 확실히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칸 띄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다음에 이 백도를 잡는 것을 봐서 뭐 집으로 큰 자리를 남겨두는 수법이기도 하죠. 지금은 백이 손을 뺀다면 뭐 그냥 쉽게 여기만 붙여도 이 백돌은 잡혀 있습니다. 백이 만약에 중앙을 가일수를 한다면 귀를 잡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중앙에 정리가 된다면 네. 아무래도 선수는 흑이 쥐락률이 높다고 탄샤오 선수는 보는 것 같고요. 당장 공격보다는 백이 타겟을 할 때 이제 이쪽을 잡는 그런 집으로의 타협 쪽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왠지 좀 흑이 한눈 파는 느낌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백이 타겟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시달릴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흑이 과연 여기로 손을 돌릴 타이밍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이쪽이 꽤 통렬해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은 흐름이 이세돌 선수 괜찮아 보입니다. 이세돌 선수가 이렇게 무리 없이 두면서 유리함을 가져가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네. 이세돌 선수 뭐 본인이 항상 인터뷰에서 초반 포석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물론 이 약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고 그 상대들이 초일류들이겠죠. 네. 초일류 다른 초일류에 비해서 조금 포석이 약하다라고 약점으로 꼽히곤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세돌 선수가 예전에 이 약간 무리스러운 그런 초반 행마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구리 구단을 상대로 그런 행마가 나온 적이 많았고 그래서 초반에 불리함을 딛고 역전을 하느냐 아니면 초반에 불리함 그대로 완패를 당하느냐 이것이 라이벌 구리와의 대구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는 그렇게 초반이 약점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마 그 뒤에 뭐 수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네. 게다가 구리 선수 하면 또 포석의 강점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것이 이세돌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끼는 분야가요, 부분이. 구리 선수와의 대국에서 다른 한국 기사들은 이 구리는 워낙 그냥 포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초반에 고전을 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세돌 선수는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원래는 이 본인이 형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네. 좀 주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세돌 선수는. 그래서 본인이 그렇죠. 좋아하는 스타일로 짜여지고 그리고 자신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갈 수 있고 뭔가를 계속 내가 원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구리 선수와 두면 이게 주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항상 좀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구리의 초반을 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다른 선수들은 형세의 유불리에 따라서 포석의 강함을 평가한다면 이세돌 선수는 자신이 뭔가 주도하고 싶은데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또 그게 바둑이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뭐 예전부터 이세돌 선수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고 확실히 좀 바둑을 보는
이 시야가 다른 선수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천재는 천재예요. 자, 일단 두 점을 살려두었는데요. 네. 일단 중앙 쪽에서의 교환 응수타진으로 보이거든요. 원래는 흙이 완벽하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단수를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를 있는 순간 이곳이 단수라서 끊는 게 없고 끊기는데요? 흙은 네. 끊어졌죠. 그래서 당장 흙이 여기를 단수 칠지 여기를 단수 칠지를 좀 물어본 느낌이 있고요. 탄샤오 선수가 이쪽을 단수 치지 않고 반대로 단수를 친 것은 당장은 맛이 남긴 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게 좀 싫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갈 때 있고 여기가 끊어진다면 백돌이 여기 오면서 끊어지는 순간 흙도 약간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이수가 있고 없고는 사활에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활을 염려한 탄샤오 선수가 당장은 좀 뒷맛을 남겨두는 쪽으로 단수를 친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이 당장 이어서 끊는 건 안 된다고 본 거네요. 당장 이쪽을 이어서 끊는 것은 일단 흙의 형태가 먼저 완벽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단수가 선수입니다. 뭐 이쪽은 흙이 돌릴 수도 있고 뭐 하긴 한데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면 그쪽이 우선 기분이 좋고요. 네. 흙이 먼저 뭐 이곳이나 두 칸을 띄었을 때 이런 자리가 다음에 이 호구를 봐서 어느 정도 선수로 듣고 있거든요. 호구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찝어서 끊어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중앙 쪽에서의 싸움은 흙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단수 자체는 좀 독특하긴 합니다.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이세돌 선수는 응대해주지 않았네요. 네, 지금은 백이 확실히 흐름이 괜찮아 보이네요. 이세돌 선수가 여기를 있는 것과 여기 젖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쪽도 있네요. 네. 흙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쪽 당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흙이 반대쪽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수로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꽤 어려운 그런 수상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여기를 흙이 늘면요. 당장 여기를 끊는 축이 있었죠. 이제 백돌은 여기 없었습니다. 그럼 백은 받고 흙이 이렇게 뭐 는다든지 해서 강렬하게 왔을 때 네. 백은 여기를 붙이는 싸움이 됩니다. 그럼 흙은 치받아야 되고 이제 이쪽을 단수 쳐서 이 백돌과 이 흙돌에 대한 수상전까지 읽어야 돼요. 이건 당장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싫었던 거군요. 네, 그래도 제가 흙이라면 이쪽 단수는 잘 떠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세돌 선수가 흙의 이 부분을 지키면 뭐 이 부분을 치받거나 늘어서 지키면 여기를 이어서 그냥 백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흙돌을 잡으면서 살리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중앙 접전에서 백이 잘 됐습니다. 네. 지금 탄샤오 선수는 어찌됐건 여기는 이어야 될 것 같은 흐름인데 있거나 혹은 뭐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끊거나 이제 문제는 이곳이 어떻게 되느냐죠. 여기를 두고 이었을 때 과연 이 세 칸 사이를 흙이 찢고 탈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안에서 삶에 급급할 수밖에 없느냐. 안에서 만약 삶에 급급하다면 살아도 백의 성공입니다. 네.
네, 흙이 바빠졌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흐름이 이세돌 선수가 좋습니다. 꾹 참고 나서 중앙에서의 이 한방 전투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뭐 두 곳 다 두고 싶은 곳이라. 네. 지금은 선택이 어렵다기보다 흙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네. 제가 흙이라면 참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이세돌 선수가 판을 잘 짜나가고 있습니다. 곤란한 흙이 오히려 백에게 무술을 묻네요. 그수는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2판 4판이네요. 네, 지금 저수를 봐도 확실히 탄샤오 선수가 지금 형세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100이라면 정말 기세라면 그냥 손을 빼고 여기를 둬버리고 싶고요. 여기를 둬서 차단을 해버리고 흙이 여기를 차지하면 백도 중앙을 차지해서 이 바꿔치기는 백이 불만이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흙이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 사이에 백돌이 두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부친수가 좀 뻘쭘해질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백의 최강수이고 뭐 부분적으로도 받는다고 해도 지금 주변이 백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백이 못할 리는 없을 겁니다. 어딜 둬도 백이 괜찮은 상황이네요. 네, 지금은 백이 뭐 실리면에서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앙에서 쫓기던 백이 오히려 역습을 가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우선 이세돌 선수는 받아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흙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지금 저곳을 하나만 붙여두었다고 해서 뭐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탄샤오 선수도 이 흐름으로는 뭔가를 계속 상변을 건드리긴 건드려야 되는데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네, 아마 우한이 지금 2위에 자리매김한 데는 탄샤오 선수가 주장전에서 승리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네. 네, 오늘 광시의 이세돌 선수를 맞아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샤오 선수가 속한 우한 팀에는 한국의 랭킹 8위 이동훈 선수도 속해 있습니다. 현재 탄샤오 선수의 랭킹이 13위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주장을 번갈아 가면서 나올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훈 선수에게는 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 속기전으로 주로 출전을 시키고 탄샤오 선수를 계속 주장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네. 우리 팀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탄샤오 선수 본인으로서도 좀 자존심인 것 같아요. 탄샤오 선수도 중국 랭킹 1위까지 찍었던 선수이고 네, 이동훈 선수도 뭐 속기전에 많이 출전을 하는데요. 현재 3승 2패입니다. 네, 뭐 3승 2패라는 성적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상대했던 선수들, 뭐 구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그런 강자들에게 많이 승리를 거두면서 네.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 7승 3패였던가요? 이동훈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중국 바둑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시아 우한. 지금 속기전에 천신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진행 중이고요. 주장전은 역시 이세돌 선수와 탄샤오 선수. 그 이외의 매치는 어떨까요? 글쎄요, 많이 알려진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이 구주아오 선수와 양카이원 선수는 그래도 광시팀의 장리 랴오싱원보다는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고요. 네. 장리 선수가 제가 알기로 87년생, 랴오싱원 선수가 94년생입니다. 대략 이 장리 선수와 랴오싱원 선수는 중국 내 랭킹이 32에서 한 42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구즈하오 양카이원 선수는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어린 기사이고요. 네. 이 우한 팀은 좀 신예 선수들로 주축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옆에 속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매치업이 속기전이고요. 주는 주장전이죠. 중국은 이 주장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명이 아닌 3명이 아닌 4명의 선수가 맞부딪히기 때문에 2대 2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주장전 승리팀은 승점 2점을 가져가고 주장전 패배팀은 승점 1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1점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속기로 치러지는 바둑도 예전에는 중국 갑조 리그도 속기가 이 한국 바둑 리그의 속기처럼 정말 시작부터 초읽기로 이렇게 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갑조 리그는 속기라고 해도 각자 제한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지금 갑조 리그는 4명이서 대결을 펼치고 이 한국 바둑 리그는 이제 홀수로 펼쳐지잖아요. 네, 5명이 되죠. 5명이요. 네. 그 장점과 그 박정상 해설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지 물어봐도 될까요? 글쎄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바둑 리그도 4명이 출전하던 시기가 있었죠. 2006년까지 그랬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물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맥이 빠지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이제 계속 2대 2가 한국 리그에서 많이 펼쳐졌고요. 당시에는 그리고 중국 리그처럼 주장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 리그 모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면이 많죠. 뭐 어느 쪽이 낫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국 리그는 주장전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네. 그런 면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그것이 좀 다를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갑조 리그에 대한 뭔가 좋은 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팬들이 원하는 매치업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바둑계에서 보면 좋은 일일 텐데 주장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강렬한 기사들끼리 많이 만난다는 것을 뜻하고 네. 팬들은 그런 승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 갑조 리그에 충분히 장점이 있고요. 물론 대신에 이제 좀 뭔가 의외의 선수가 상대팀 주장을 꺾는 혹은 뭐 주장급 선수를 꺾는 그런 것은 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 바둑 리그에서의 스타 탄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대신에 이 시스템적인 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갑조 리그는 아예 유럽 축구를 벤치마킹해서 네. 이제 그 선수가 100%이 팀에 소속이 돼서 뭐 팀원 선수들마다 구단제죠. 네, 구단제죠. 팀원 선수들마다 뭐 연봉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릅니다. 대국료도 다르고. 하지만 한국 바둑 리그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시도되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장은 주장끼리 만난다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국 바둑 리그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그렇죠. 못합니다. 그렇게 되길 기원을 해봐야죠. 자, 여기서 이세돌 선수가 생각을 오래 하는데요. 탄샤오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젖힌 것은 나중에 젖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 붙여두었기 때문에 이쪽을 젖혀서 뭔가 활용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이 잡으러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을 줬다는 것이 탄샤오의 생각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흑돌 좌변의 사활만 완벽하다면 이 교환이 되는 순간 귀 쪽에 맛이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잡으러 와도 여기 찝는 것이 있어서 그렇네요. 네, 흙은 살아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환을 미리 하고 있지 않다가 백돌이 바깥쪽이 완벽히 이렇게 두터워진다면 그때는 여기를 젖힐 때 백은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붙여서 잡으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한 칸을 띄어도 지금 그냥 치받기만 해도 쉽게 잡혔어요. 네, 이걸 젖히면 안형이 안 나오네요. 네, 안에서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보는 타이밍이라고 탄샤오는 판단을 했고요. 이 젖힌 수에 대해서 바로 막지 않고 이세돌 선수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세돌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서 뛰기 시작한 지는 뭐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는 웬만한 중국 기사들보다도 중국 갑조리그가 익숙할 이세돌 구단이고요. 네. 정말 그 상하이나 충칭의 그 노장들을 제외하고는 네.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 갑조리그에서 이 이세돌 선수를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전혀 중국 리그와 상관이 없는 세계 대회 때 그 팀의 구단주가 와서 뭔가 선물을 한다던가 제가 직접 네. 보기도 했었고요. 뒤에서 많은 그 움직임이 네, 있었네요. 물밑 작업이 있었죠. 그때 당시라면 이세돌 선수가 뭔가 이제 상해 랭커가 될 즈음인가요? 제가 직접 선물 받는 것을 봤을 때는 2005년이었고요. 네. 그때 이미 세계적인 기사였죠. 그때가 한몇 2005년에 년? 네, LG 뒤가? 배였는데 네. 당시에 8강에 저와 이세돌 선수 2명만 이제 한국 팀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둘이 계속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세돌 선수가 자꾸 이제 시계를 자랑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세돌 선수가 그런 면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계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한창 시계에 관심이 많을 때였고 이 굉장히 좋은 시계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네. 자, 백의 응수가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줄지 아니면 그 좌상을 지킬지요. 2015 중국 갑조리그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2015 중국 갑조리그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5번을 만났는데요. 네. 2패 후 3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김지석 선수의 이 초일류를 상대로 한 상대 전적을 보면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많이 지다가 어느새부터 많이 이기기 시작을 했죠. 그만큼 김지석 선수가 아주 급성장을 한 한국 랭킹 2위이기도 하고요. 또 스위베이 선수와 뭔가 기풍적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반격을 시작해서 특히나 중요했던 지난해 말에 이 삼성화재의 준결승전 두 판 모두 완승으로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갑조리그에서의 전적은 1승 1패입니다. 자, 이 바둑도 난전인데요. 네, 시작부터 바둑판의 4분의 1을 장악하는 그런 정석, 대형 정석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네, 유행하는 정석이고요. 이렇게 덮어 씌워서 백 두 점을 버리고 반대쪽을 끊어가는 것이 수순입니다. 여기서 흑도 한 점을 포기하는 것은 백의 실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여서 이 자리를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백이 어차피 양쪽을 모두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전의 단수와 호구이고요. 끊고 여기를 붙이는 수가 중요합니다. 여기를 잇더라도 실전과 똑같은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 여기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흙이 움직일 때 자세가 훨씬 강력하죠. 네, 그렇죠. 이 진행보다는 실전이 되게 낮습니다. 실전은 붙이고 나서 똑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협공 손을 뺐습니다. 예전에 처음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여기를 제압하는 것까지가 정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받아두는 것은 조금 느리다는 평가가 많고 이 받아두는 수는 거의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네. 자, 손을 뺐고요. 네, 뭐 흙도 움직여갔고 네, 여기서부터 다시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백이 웬만한 상황에서는 손을 빼고 그리고 이 정석 자체가 한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 이 들여다보는 수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들여다보는 수의 의미는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위쪽으로 반발은 불가능하죠. 이것은 축이 아니라 나가면서 백이 딱 잡히기 때문에 네. 끊었을 때 대책이 없고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이어주면 이 들여다본 교환 자체로 백을 충분히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흙의 만족입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라면 백이 뭔가 그냥 한 칸 뛰면 여기를 한 칸 뛰었을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한 칸 뛰면 여기를 한 칸 뛸 텐데 네. 교환만 된다면 다르죠. 이때는 한 칸을 당장은 뛸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뭔가 맛이 남아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중앙으로 한 칸 뛰었고요. 네, 이제 아래쪽으로 한 칸 뛰어서 상대가 지금 이곳을 끊는다면 이쪽을 코붙임에서 네, 아예 모양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백의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가만히 쌍립을 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은 한 점을 줬지만 아래쪽에서 모양을 잡고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흙도 여기를 한 칸 띄고요. 여기서 백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실전은 중앙을 들여다보면서 바꿔치기가 되었는데 이 중앙을 들여다보는 순간 실전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렇게 둘지 아니면 이쪽을 한 칸 띄어서 그때는 흙이 계속 압박을 하기가 다음에 들여다봤을 때 바꿔치기가 된다면 백의 이 교환이 이득이라서 흙은 여기를 끊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백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네. 오늘 스위의 선수는 실리는 내어주지만 좀 더 발빠른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실리와 세력이 됐고 다시 좌상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흙으로 좀 좋아하는 정석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초일류 기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호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네, 아래쪽을 걸쳐서 다시 한번 뭔가 저하기에서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방향을 전환했죠. 흙이 부분적인 전투를 펼친다면 이곳을 젖히거나 혹은 삼삼을 들어가서 이렇게 씌우는 수를 두게 됩니다. 그때는 대표적인 정석은 바로 이 형태인데요. 항상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은 연결을 방해해야 되고 백이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왠지 흙이 이쪽을 끊고 싸우긴 하지만 이 부분의 흙의 형태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좀 안에 갇혔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진행을 피하고 이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여기를 붙였을 때는 젖히면 끊겠다는 것이었고 늘리면 틀어 막겠다는 거였는데 그 두 가지를 두지 않고 이렇게 붙여간 것도 뭐 상대 선수이긴 합니다만 스웨 선수도 확실히 수익기가 깊습니다. 네. 네, 실전은 다시 묘한 타협이 되는데 먼저 끊는 수도 수순이었어요. 네, 먼저 끊는 수도 아주 재미있는 수죠. 여기서 보통이라면 백이 이쪽 단수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 끊는 수가 좋습니다. 이 끊는 수가 원래는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여기를 두고 이 백돌이 없을 때 축으로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자세가 좋지 않은데요. 네. 지금은 이 한 점이 있어서
나가면서 오히려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실전은 이었을 때는 축장문이 안 되니까 이 한 점을 제압하기 위해서 김지석 선수도 중앙으로 넣은 것이고, 뭐 서로 간에 자신의 약점을 지키는 그런 진행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평범하긴 한데 한 가지 좀 논쟁의 여지가 있겠다 싶은 부분은 이 찔러둔 교환이죠. 찔러둔 교환 없이 실전처럼 진행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실전은 하나 찔러둠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좀 자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김지석 선수가 찔러둔 교환을 한 이유가 바로 나중에 여기 2단 젖히는 수의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아, 백돌이 이어져 있을 때는 2단 젖힐 때 한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반격이 있어요. 그래서 악수에도 불구하고 그 교환을 해둔 거군요. 네. 근데 실전은 그냥 지켜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인데 몇 가지 유력시 되는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 혹은 하변을 그냥 정리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뭐 이 한 점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이 바둑은 결국은 이 우상기의 처리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이 하변 쪽이 좀 더 서로 간의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이 하변 쪽 그리고 이 두 점에 대한 뒷맛 이런 곳에서 뭔가 이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과연 하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실전으로 가보시죠. 하변을 두긴 뒀는데 낮게 뒀습니다. 네, 지금 이은 자리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 뒷맛이 나쁘다고 해서 안쪽에서 지켜야 되면 이수보다는 이 세 점이 더 커 보였고요. 네. 백은 이렇게 지킬 수 있어야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 좌변에서 지키는 것 가지고는 많이 당한 거군요. 네, 이수 자체가 백은 뭐 공배 같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집으로도 크고 흙의 안형을 갖추면서 선수로 이렇게 굴복을 시켰으니까요.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백의 이수는 이 자리가 더 컸습니다. 네, 역시 그 수를 된다고 보네요. 네, 지금 좌변 쪽에 약간의 뒷맛이라면 흙이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밀고 나오는 뒷맛이 조금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백이 두 점을 잡고 그냥 이 정도는 당해줄 수도 있는 형태이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단수를 치면 이건 정말 서로 떨리는 수상전까지는 갈 수 있겠습니다. 뭐 흙도 받고 백이 중앙을 지키고 이쪽과의 수상전인데 어쨌든 당장은 흙도 그렇게까지 통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백이 잡더라도 이 교환이 지금은 득인지 의문입니다. 네, 백도 손을 빼네요. 지금 둔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수순이 뒤바뀌었다 뿐이지 이곳은 거의 이렇게 될 자리라고 보는 거죠. 백이 먼저 뒀어도 흙은 여길 뒀어야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비슷한 맥락인데 백이 여기를 단수 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김지석 선수가 그 부분을 좀 꼬집는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오늘은 김지석 선수도 그렇고 이세돌 선수도 그렇고 한국을 대표하는 두 파이터가
좀 쉽게 국면을 정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칸 뛴 자리가 양쪽을 보는 양수 겸장의 호차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석 네. 선수. 이 수가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죠. 차단을 하면 계속 끊어갔을 때 백기 끊기는데요. 네, 이건 백이 좀 곤란한 형태이고 백이 이런 부분을 차단을 한다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한다면 그때는 여기를 3-3을 노리고 있습니다. 흑돌이 이곳에 없을 때에는 3-3을 들어가도 우측에서 틀어 막으면 더 이상 후속 수단이 없었는데 지금 흑돌이 이곳에 교환이 있다면 여기를 젖혔을 때 그리고 백이 이쪽을 틀어 막을 때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만약 백도 귀를 지켜야 할까요, 지금? 지금은 이쪽을 붙여서 흙을 전부 연결시켜 주고 다시 잡으러 갈 수 없다면 당연히 귀를 지키는 것이 이쪽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집의 가치는 크겠죠. 네, 하변에서 쉽게 처리를 했는데 대략 집으로 보면요. 흙이 여기를 넘어갔다 보고 네. 흙집은 22, 30, 35 이곳에 3번 따냈죠. 38, 40, 44, 50, 51집에 53 대략 뭐 이런 곳에 젖히는 것과 또 이쪽까지도 선수이기 때문에 한 55집 정도 봐줄 수 있겠습니다. 55집에 이제 이쪽은 제가 제외를 했고요. 백이 먼저 이쪽을 가면 이 부분은 이제 백의 선수와 흑이 먼저 소목에 있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백집은 7, 10, 15, 16, 20, 25, 35, 37, 40, 46, 46의 이쪽 두 터움. 대략 집만 봤을 때 반면 9집인데 이쪽이 두텁다면 흙이 꼭 앞서는 형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가 승부 같네요. 네. 중앙이 지금 두텀이 있다고 해도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죠. 네, 지금 중앙 쪽은 백이 이쪽에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흙이 이쪽에서 뭔가 집을 낼 수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아, 거길 찝었습니까? 그냥 붙여서 넘어가지 않고요. 아, 네, 일리가 있네요. 이것이 훨씬 더 뒷맛은 깔끔합니다. 그냥 붙여서 넘어갔을 때에는 나중에 백이 여차하면 이쪽을 잡아버리고 뭐 당장은 잘 안 됩니다만 끊고 두면 다시 뒤에서 쳐서 뭔가 팩감이 엄청나게 많다면 뭔가 버티는 뒷맛은 있습니다. 그런데 붙이고 나서 다음에 찝으면 백은 당연히 손을 빼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점의 가치가 클 때 미리 찝어서 이 약점을 지키게 하고 네. 뒷맛 좋게 지켜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냥 붙였을 때에는 백이 늘면 이쪽을 이어야 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반대쪽을 이어서 여전히 중앙 쪽의 약점을 좀 노릴 수 있으니까요. 찝은 수는 정확하네요. 아, 저렇게 두는 것이 역시 스위의 선수다운 임기응변입니다. 보통이라면 한 칸 좌측으로 날일자 걸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뭐 주변의 배석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네. 그런 바짝 실전적인 다가서죠. 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스위의 선수의 바둑 자체가 굉장히 실전적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가 며칠 전 한국 바둑리그에서 김진희 선수에게 저렇게 똑같이 두었었거든요. 100으로요? 네, 100으로 뭐 아래쪽에 둔 것은 아닌데 여기를 다가선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애매한, 뭐 지금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 이수를 뒀었고, 저는 그때 거기를 뒀던 그 발상이 예전에 중국의 마샤오 충구단이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두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뒀는데 이수에 대해서 김지석 선수가 좀 관심을 기울였었거든요. 아, 이제 그 수를 왜 뒀는지랑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마샤오 춘이 두는 거 보고 따라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오늘 김지석 선수의 바둑에서 똑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네, 참 재밌습니다. 그렇네요. 이 김지석 선수도 수혜 선수가 뒀을 때 좀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네, 뭐 피식 웃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붙임 수도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네요. 우상기 쪽에서 백이 좀 독특한 행마를 펼친 것이 수혜다운 그런 실전적인 수였다면 지금 붙인 것도 이 김지석 선수 다운 아주 강렬한 수법입니다. 이 부분적으로 이쪽의 형태를 놓고 보면 네. 흙이 늘어서 상대에게 벌림을 허용할지 아니면 주변의 배석 상황이 두텁다면 여기를 늘기보다는 이 급소 자리로 다가서겠죠. 즉 그런 결정을 여기서 백의 응수를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이 그냥 쉽게 이렇게 늘어서 다 받아준다면야 흙은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이쪽을 다가설 수도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것이 아니라 백이 이쪽을 반발을 하면 계속 이쪽 부분을 뭔가 건드리면서 조율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백을 유혹하는 수군요. 백의 응수를 좀 물어보고 있죠. 보통 이렇게 보면 상위 랭커일수록 상대에게 어려운 숙제를 자주 던지거든요. 그것이 대부분 이제 응수타진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할지 물어봄으로 해서 상대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네. 숙제를 많이 남겨주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의 선택이 참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지석 선수나 스위에 선수나 수일기를 바탕으로 한 전투가 매우 뛰어난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두 선수가 이 전투를 하는 성향 그리고 기질은 전혀 다릅니다. 네. 네, 기세로 젖히네요. 그쪽을 끊었다는 것은 백도 절대 쉽게 양보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건 새로운 무슨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뭐 느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흙이 여기를 끊어봤자 어차피 백은 항상 여기를 잇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내정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여기를 이어줬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쪽을 뚫고 나오긴 어렵습니다. 이쪽이 너무 크게 건축이죠. 다치죠? 네.
어떤 선택이 나올지. 이건 빵 따냄을 주고요. 네, 그렇네요. 두 선수 모두 이 부분전 접전에 있어서 절대 후퇴가 없네요. 참 실전적인 수입니다. 이 바둑의 행마 혹은 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 이 금기시 되던 것이 있죠. 네. 빵 따냄을 주면 안 되고 뭐 세 점머리 맞으면 안 좋고 두 점머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이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 흑의 수법은 그런 이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지석 선수가 두는 것은 중앙에서 빵 따냄이 왜 30집이냐, 한 집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빵 따냄을 한 백돌에 대해서 이 단수를 침으로써 오히려 연결을 강요하고 뭐 이런 식의 정리가 된다면 이건 뭐 곤마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네. 있습니다. 빵 따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백도 이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거길 늘어요. 글쎄요, 좀 한가한 느낌이 분명 드는 수이긴 합니다. 스위에 선수가 좀 팩감을 만들러 간다는 느낌이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 받고 흑이 강하게 둔다면 여기를 돌파해 버리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안 받고 조금 약하게 둔다면 이제 딴에서 타협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은 팩감이 자신이 있다면 끊는 것도 가능하죠. 네, 여기 돌파 가능하죠. 단지 이 수는 흑도 조금 위험한 수일 수 있는 것이 제 백이 패를 걸고 땄을 때 뭔가 백도 이제는 악수를 따지지 않고 좀 강렬하게 팩감을 사용을 할 겁니다. 뭐 이곳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따내고 되따냈을 때 이제 그때 이런 곳에 팩감을 네. 써서 만약 바꿔치기가 된다면 물론 이쪽도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선 상황에서 패를 백이 걸었을 때와 비교만 해보면 흑의 이수와 백의 이수의 교환이 되고 지금 똑같은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럼 백이 당연히 득이겠네요. 네, 꽤 득은 득이죠. 물론 이렇게 돼도 좌변이 정말 그것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면 뭐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흑도 뭔가 이쪽을 돌파하는 패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수 자체는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는 흑이 있는 것이 정수였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 흑이 받아야 한다면 아래쪽을 이으면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고요. 이쪽을 이으면 찌르고 이제 패를 걸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팩감을 썼을 때 그때 좀 상대를 이제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쪽이 부피가 커진 만큼 네. 흑도 아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쪽을 연결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네요. 보통 저렇게 상대가 패를 딱 걸어왔을 때 그때 백이 당장 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팩감을 공작하는 것은 흔히 쓰이는 수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런 수법이 쓰일 때보다 지금 왠지 좀 가치가 작은 느낌은 있어요. 이 자체가. 이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당연히 이 부분의 부피가 훨씬 크죠. 상대적으로요. 네, 그리고 중앙 쪽에 대한 발전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수 자체는 아마 김지석 선수도 조금 의외였을 겁니다. 네, 역시 반격을 합니다.
네, 지금은 뭐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해봤자 아까 이쪽을 뚫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이제 와서 뚫는다고 하더라도요. 여기를 따내면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다 잡혔고 백이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뭐 이런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계속 잡으러 가면 다시 패가 되니까요. 그냥 따는 교환 혹은 뭐 있는 교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처리를 하고 네. 여기를 간다면 백이 여기서 두 번 연타해서 얻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흙이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지금 당장 백도 손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지금 이쪽을 돌파하자니 이 부분의 가치가 더 커 보이고 그렇다고 돌파를 안 하자니 이 수 자체가 조금 한 수를 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중국에서 비교적 깊이 있는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 바로 스위의 선수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하변을 늘었던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진 않습니다.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까요? 네. 아, 이러고 또 이겼어요. 한국에서 스위의 선수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할 때 스위의 선수는 다른 뭐 중국의 미위팅, 커지에 이런 다른 정상급 기사는 조금 기풍이 같지 않습니다. 네, 그- 다르죠. 네, 그쪽의 선수들은 뭐 기풍도 물론이고 기질이나 이런 것이 순간의 짜릿함으로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 순간순간의 수익기 아니면 판단력 이런 것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뭐 장점이 있다면 스위의 선수는 이 수익기의 깊이 뭐 그런 면에서 한국 기사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궁금한데요. 어떤 뜻이었을지. 지금 여기를 이었다는 것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수순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 흑돌과 이 백돌이 없을 때 백이 여기를 두니까 흑이 따냈고 백이 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백이 여기를 둔 수로 그냥 있는 것과 그러고 흑이 따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여기서 여기를 둔 거랑 똑같으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 수에 백의 의미가 있다면 스위의 선수는 그냥 이었을 때 흑이 따내지 않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따내지 않고 이쪽을 밀어가는 자세가 더 싫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전의 선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흙으로 따내게끔 하고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군요.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당연히 흙도 미는 것보다 따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 지금은 백이 여기 있는 것이 선수죠. 네. 백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런 자리를 붙여서 끊을 때 이렇게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흙은 아래쪽을 따내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일단 따냈다고 해서 끝낸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이 흙돌이 여기에 있는 것과 이곳에 있는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 다음에 여기를 단수 치면 백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 이 따내는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것이 있다. 그런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제 제가 스위의 선수가 실전에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것이지 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수혜 선수가 아니니까. 그것이 과연 백이 옳은 선택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수 자체는 왠지 이 링에서 싸우던 선수가 갑자기 좀 한눈을 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어떤 해설위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싸우다가 밥 먹으러 간 네. 격이라고.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 싸움의 전장에서는 좀 한눈 돌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면 부분적으로는 흙이 불만은 없습니다. 애초에 두 칸 벌려져 있던 베개 돌에 대해서 흙이 먼저 붙여가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냈다면 실리로는 꽤 큰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중앙을 젖혀가는 아. 김지석 선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붙이는 수 정말 싫었던 거죠. 붙이면 흙이 이렇게 잡자니 뒤에서 다 돌림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흙은 뒤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쪽을 젖혀둠으로 해서 여기를 붙일 때 이렇게 넓게 잡더라도 아까와는 많이 다르죠? 뒤에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젖힌 수가 그것을 적절히 방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장과 구이저우. 이 5위와 6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전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스위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이저우 팀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죠. 이 구이저우 팀이 한국 바둑 팬 분들께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이저우 팀이 이세돌 선수가 처음 소속이 되었었던 중국 네. 갑조리그 팀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세돌 선수와 스위에 선수 오랫동안 같은 팀에 있었고 처음에 이세돌 선수와 같은 팀에 몸담았을 때 스위에 선수는 주전조차 확보가 되지 않은 그저 그런 신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스위에 선수가 뭔가 이세돌 선수의 바둑 팀의 주장이기 때문에 늘 지켜봤을 테고 그러면서 이 선수의 이 대국관이라던가 기풍이 형성되는데 이세돌 선수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중국의 초일류, 이 비슷한 또래 초일류 기사들보다 스웨 선수의 바둑이 뭔가 이세돌 선수가 추구하는 무언가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이 주장으로서 지켜봤다면 뭐 기풍이 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꼭 기풍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중국 선수들에게서 보이는 이 승부처에서의 뭔가 좀 안일함 이런 게 별로 없고요. 좀 경솔함도 없고 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뭔가 그 순간의 형태에 대한 바둑을 둔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면을 넓게 보고 이런 대국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스위에 선수가 좀 이세돌 선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변의 패는 아직 남아있고 또 이제 흙과 백의 두터움이 말을 하는 바둑입니다. 2015 중국 갑조리그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